태양과 지구를 비롯한 9개의 행성에 속해 있는 태양계. 그 안에 셀 수도 없는 많은 별, 소행성들이 있다. 그들은 마치 인류처럼 탄생과 성장 과정을 거쳐 죽음을 맞기도 한다. 인류 최대의 수수께끼인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기 위해 전 세계 천문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밤하늘의 별을 관측해왔다. 우주 관측에 대한 천문학자들의 열망은 망원경 개발로 이어졌다. 지난 90년 4월 미 항공우주국은 지구로부터 600km 떨어진 상공에 지름 2.8m 허블 망원경을 설치 우주 관측에 들어갔다. 좀 더 먼 별, 좀 더 작은 별을 보기 위해 지상에서도 초대형 망원경들이 속속 개발됐다. 한국천문연구원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보현산 천문대 건설을 계획한 것은 지난 89년. 목표는 1.8m 망원경 개발이었다. 지금이라도 세계 우주관측 경쟁에 뛰어들지 않으면 앞으로 개막될 우주시대엔 영원히 뒤처지고 말 거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출발한 프로젝트였다. 연구원들은 망원경 개발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천문대 건설 기간 6년. 망원경 개발엔 10년이 걸렸다. 보현산 천문대에 1.8m 망원경이 설치되면서 그동안 소형 망원경으로 볼 수 없었던 드넓은 우주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2000년 12월 연구원들은 새로운 소행성 2000XY13을 발견하고 궤도 추적에 나섰다. 3년에 걸친 집요한 추적 끝에 궤도가 완성됐다. 이렇게 새로 발견한 소행성은 모두 5개. 그 소행성에 옛 과학자들의 이름을 붙였다. 고려시대 화약을 개발한 최무선, 조선시대 인쇄와 군사 분야에서 활약한 이천, 자경로를 개발한 장영실, 다주적인 역법을 이룩한 이순지, 동의보감의 허준. 지난 4월 국제천문연맹은 보현산 천문대가 발견한 소행성들을 새로운 소행성으로 공식 인정했다. 이로써 우리도 우리 이름의 별을 갖게 됐다. 1.8m 천체 망원경이 가져다준 값진 성과였다. 비록 뒤늦게 시작했지만 성과는 남부럽지 않았다. 보현산 천문대 1.8m 망원경은 같은 크기의 세계 망원경 중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결코 뭐 뒤지지 않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흐뭇합니다. 1.8m 망원경이 들어오면서 저희들 연구 분야를 전 우주로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으며 눈이 내리면 두 팔을 벌릴 거야. 보현산 천문대가 건설된 지 올해로 10년. 한 달에 한 번 천문대 공개 행사가 열리는 날이면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보현산 천문대를 찾는다. 국내 최대의 망원경을 보기 위해서다. 이걸로 연구를 하겠다고 지금 프로포즈를
크기는 지름 1.8m지만 성능은 3.6m급. 세계 망원경 중에서도 중형에 해당한다. 국내 연구원들의 손으로 개발해낸 이 망원경은 우주 관측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 (1.8m) 망원경으로 관측한 NGC-4565는 지구로부터 3천만 광년이나 떨어진 은하다. 보현산 천문대가 건설되기 전까지만 해도 태양계 밖 먼 우주의 별을 관측하는 것은 한낱 꿈에 불과했다. 그러나 늦어도 한참 늦은 출발이었다. 1898년 미국은 이미 1m 망원경을 개발했다. 1900년대 들어서 망원경의 크기가 급속히 대형화되면서 1917년 1.2m 망원경이 개발된 후 5년 후엔 2.5m 망원경이 개발됐다. 그리고 1948년에 무려 5m 망원경이 등장했다. 급기야 지난 90년 미국은 우주 관측용으로 허블 망원경을 지구 밖에 설치했다. 이렇게 선진국의 우주 관측 기술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광학 망원경이 설치된 곳은 소백산 천문대가 유일했다. 소백산 천문대에 설치된 망원경은 지름 61cm. 외국에서는 아마추어들이 사용하는 망원경으로 특수 장비가 없는 한 거리가 가까운 태양계 관측이 고작이었다. 선진국의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큰 망원경의 도입이 절실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천문학자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을 꾸리고 1.8m 망원경 도입을 추진했다. 한국 천문학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 프로젝트의 총책은 한인우 박사가 맡았다. (1.8m) 망원경은 프랑스에서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프로젝트 팀은 천문대 건설에 착수했다. 먼저 후보지 선정에 나섰다. 연구원들이 직접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천문대 부지를 물색했다. (1차로) 80여 개의 산을 추리고 다시 (2차) 답사에 들어갔다. 2차 답사 끝에 최종 후보지 4곳이 선정됐다. 경북 덕가산, 충북 소백산, 경북 보현산, 경남 화항산이 그곳이다. 최종 결정을 위해 프로젝트 팀은 각 후보지 산 정상에서 시험 관측을 시작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산속 날씨와 맞서가며 연구원들은 산 정상에서 한 달 이상씩 머물며 시험 관측을 계속했다. 고생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저희들이 한 번은 이제 덕가산이란 곳에서 그 마을에서 저희들을 그 이상하게 뭐 장비들 들고 와서 밤에 뭘 하는지는 모르겠고 웅성웅성 몇 명이 있으니까 그 간첩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고생한 적도 한 번 있고요. 시험 관측 결과 천문대 건설 부지는 결국 보현산으로 결정됐다. 보현산은 해발 1174m로 그리 높지는 않지만 산비탈이 무척 가파른 편이라 길을 내기가 여의치 않았다. 직선도로 대신 곡선도로를 걸어가며 어렵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닥쳤다. 마을 주민들이 군청에 공사 중단을 요청한 것이다. 도로가 선산을 훼손한다는 이유였다. 도로공사 책임을 맡은 장정균 연구원이 직접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천문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없을 때였다. 공사는 중단됐다. 망원경은 사실 올라가야 될 때는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도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은 상당히 급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상주 거의 매일 숙식을 같이 하면서 현장 직원들을 독려해서 겨울이 올 때까지도 도로 공사는 큰 진척이 없었다. 망원경이 도착하기로 한 시한은 이듬해 6월. 영하 20도의 추위도 아는 것 없이 프로젝트 팀은 긴급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해결책은 주민들의 토지를 우회 해석하는 방법뿐이었다. 이듬해 여름, 드디어 도로는 산 정상까지 이어졌고 천문대도 세워졌다. 프랑스에서 수입한 1.8m 망원경이 보현산 천문대로 옮겨졌다. 망원경 차체 성능만 볼 때 1.8m 망원경은 기존에 사용하던 61cm 망원경에 비해 약 15배가량 성능이 좋다. 망원경 설치 완료. 이래서 보현산 천문대 건설도 완료됐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왔다. 1.8m 망원경 첫 관측이 시작된 것이다. 1.8m 망원경에 드디어 첫 관측 대상 목성이 잡혔다. 천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다는 이 역사적인 우주쇼를 보현산 천문대 1.8m 망원경이 생생하게 포착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대상이었고 그게 몇백만 년에 한 번 확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대상인데 그걸 저희들이 참여를 못했다 그러면은 내내 아쉬움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찍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또 행운이었죠. 보현산 천문대가 건설되면서 국내 천문학계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매일 밤 천문학자들의 관측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망원경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망원경의 축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망원경을 작동시키는 전자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망원경 설계부터 설치까지 외국 회사의 이름했던 것이라 분명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프로젝트 팀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거액의 돈을 들인 망원경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 상황이었다. 하지만 천체 연구만을 해왔던 연구원들에게 전자 분야는 너무나 생소했다. 그러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관측이 중단됐는데도 망원경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다. 하루빨리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 필요했다. 천무영 박사가 그 임무를 맡았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그 분야의 고수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망원경이라는 게 굉장히 흔한 물건도 아니고요. 특히나 뭐 이게 저희가 상업적으로 파는 작은 망원경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이거 딱 하나만 있는 망원경이거든요. 그 프랑스 회사도 똑같은 걸 여러 개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내서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 하나 만들고 그 컨소시엄이 해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일한 망원경이기 때문에 이거의 물리적인 특성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전자부를 맞춰줄 만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막상 시작했지만 막막했다. 망원경을 만드는 첫 걸음마부터 배워야 했다. 천 박사는 메인 컨트롤 보드를 모두 해체해서 구조와 특성부터 파악했다.
외국의 연구 자료를 참고해가며 메인보드의 칩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시 제작했다. 마음은 급했지만 첫걸음은 더디기만 했다. 여러 국내 천문학자들이 같이 쓰는 망원경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이걸 지금 빨리 못 써서 어떤 피해를 받는다 그런 느낌보다도 만약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굉장히 죄송하구나. 우리가 빨리 이걸 정상화해서 제대로 된 관측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있구나. 오히려 다른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이 됐었고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에 메인보드가 완성됐다. 천 박사가 개발한 전자제어부는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스템이었다. 최종 테스트 시간이 다가왔다. 과연 1.8m 망원경은 제 기능을 찾을 것인가? 전자제어부를 완전히 교체한 망원경으로 시험 관측에 들어갔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관측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모니터에 별이 뚜렷하게 잡혔다. 성공이었다. 새로운 컨트롤 시스템이 망원경을 정상 가동시킨 것이다. 다시 관측이 시작됐다. 이젠 외국의 시스템이 아닌 우리의 시스템을 갖춘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하게 된 것이다. 시스템 개발을 끝낸 지 6개월 만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망원경 거울에 먼지가 가득 낀 것이다. 해결 방법은 알루미늄 코팅. 전영범 박사가 그 임무를 맡았다. 국내에서 저희들 1.8m 망원경 정도 되는 크기의 거울을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만약에 정착을 한다면은 아주 가까운 일본까지 가야 되는데 그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수송 문제라든가 통관 절차라든가 아주 복잡한 그런 과정이 많았죠. 그래서 도저히 어려웠고. 국내 개발을 목표로 한 전 박사는 코팅기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부터 물색했다. 대구에서 불안건 코팅을 하고 있는 대하진공의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자신 있다는 것보다는 겁이 났어요. 너무 모르니까. 이 천문학이라는 분이, 천문 망원경이라는 분이 너무 모르니까 야 이거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걸 잘못해버리면 그 과학 활동을 하는데 천문 활동을 하는데 오데이터가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로 인해서 잘못된 데이터를 얻게 되니까 겁이 많이 났죠. 전 박사는 대하진공에게 최고의 품질을 요구했다. 알루미늄이 거울에 골고루 퍼져야 할 뿐만 아니라 벗겨지지 않도록 강도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수천 번도 넘는 실험이 계속됐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난 후 실험은 다음 단계로 이어졌다. 문제는 큰 거울도 똑같이 코팅을 해낼 수 있는가였다. 코팅이 완료됐다. 과연 예상대로 성공일까? 스카치 테이프를 떼자 알루미늄이 잔뜩 묻어났다. 실패였다. 전 박사와 대하진공은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 설계도부터 검토했다. 알루미늄이 골고루 분사되지 않은 것은 설계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균질도를 높이기 위해 알루미늄을 녹여서 분사하는 필라멘트 부분을 수평으로 설치했다. 새로운 설계도로 제작된 코팅기가 보현산 천문대에 설치됐다. 이제 마지막 테스트만이 남아있었다. 하얗게 부식된 거울에 실제 코팅을 해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황사와 송화가루가 많은 경우엔 망원경 렌즈에 해당하는 거울이 쉽게 더러워져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코팅을 해야 한다.
이번 코팅기 개발은 그만큼 철실한 과제였다. 코팅 준비가 완료됐다. (1.8m) 망원경 코팅에 걸리는 시간은 4시간. 코팅이 끝났다. 언뜻 보기엔 어느 것 하나 뭉친 데 없이 깨끗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거울에 붙였다 띄어낸 스카치 테이프엔 먼지 하나 묻어있지 않았다. 성공이었다. 코팅기 개발로 한시름 놓은 전 박사는 다시 천체 관측을 시작했다. 새로운 소행성을 찾고 있던 전 박사에게 드디어 목표물이 나타났다. 소행성은 지름이 작게는 100m에서부터 1000km 이르기까지 그 크기가 다양하다. 현재까지 발견된 숫자는 10만여 개. 그러나 얼마나 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음 날, 전 박사는 새로 발견한 소행성의 궤도 추적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소행성이 사라진 것이다. 현재 망원경은 관측 면적이 작아서 별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관측 횟수가 그만큼 많아야 한다. 소행성을 잃어버린 것도 관측 면적이 적은 때문이었다. 망원경의 관측 면적은 망원경 끝에 부착되어 있는 CCD 카메라가 좌우한다. CCD 카메라는 망원경이 반사하는 별빛을 저장해서 기록하는 디지털 카메라다. 앞으로 1.8m 망원경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개발이 시급했다. 개발 목표는 기존 CCD 카메라보다 성능이 6배나 뛰어난 2K CCD 카메라. 개발 책임은 박병권 박사가 맡았다. 밤낮 없는 연구가 시작됐다. 디지털 카메라는 아주 작은 열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주변에 열이 있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읽을 수 없다. 따라서 냉각 장치가 관건인데 문제는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것이다. 제가 천문대에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CCD 카메라라는 것이 상당히 그 생소한 기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에는 CCD 카메라라는 것을 그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었지요. 천문학자가 직접 망원경 장비를 개발하는 것은 외국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국내에서는 이번이 첫 시도였다.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박병권 박사는 도움이 될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냉각장치의 해결책을 찾아 전자상가를 뒤지던 박병권 박사는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완성 단계에서 발목을 잡은 것은 작은 부품 하나. 냉각장치에 사용된 나사가 열 전도율이 높았던 것이다. 이번엔 나사를 열 전도율이 낮은 구리로 바꿔보았다. 이상은 적중했다. 냉각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2K) CCD 카메라 최종 테스트로 동료 연구원을 촬영했다. 동료 연구원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혔다. 드디어 2K CCD 카메라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컴퓨터에 딱 떠오르는 걸 보는 순간 아 이제 참 2년 넘게 거의 3년 다대로 끌어온 이 카메라가 완성이 됐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을 느낄 수가 있었죠. 2K CCD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1.8m 망원경은 관측 면적이 이전보다 4배나 넓어졌다.
새로 개발된 2K CCD 카메라의 성능은 미국 천문학 회의지인 AJ에도 소개됐다. 그 성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8개의 별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수준이 됐다. 시스템 개발과 코팅기, 그리고 카메라 개발. 1.8m 망원경의 효율은 날이 갈수록 높아갔다. 다시 한번 소행성 발견에 성공한 전영번 박사는 이번에 1차 궤도 추적을 무사히 마쳤다. 일주일에 이틀 정도 소행성을 관측하는 1차 궤도 추적이다. 전 박사는 본격적인 궤도 추적에 앞서 국제천문연맹으로부터 소행성의 임시 이름을 받았다. 정식 이름을 받기까지 절반은 온 셈이다. 본격적인 궤도 추적에 나서려는데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구름이 잔뜩 낀 날은 천체 관측을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천체 관측을 할 수 없는 날이 1년의 반을 넘어간다. 흐린 날이 계속되더니 태풍이 찾아왔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다. 천문대로 올라가는 도로가 폭삭 무너져버린 것이다. 해발 1000m의 산을 연구원들은 등산하듯이 올라야 했다. 그러나 도로가 무너져 내린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날씨 때문에 오랫동안 천체 관측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천문대로 올라온 전 박사 앞에는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임시 이름을 받아놓았던 소행성에 다른 이름이 들어있었다. 관측을 못한 사이 소행성이 다른 나라로 넘어간 것이다. 밤하늘의 별에 우리 이름을 새길 기회를 또 잃어버리고 말았다. 어느 날 갑자기 제 소행성 번호 앞에 다른 소행성 번호가 딱 붙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순간에 아쉽고 허탈하죠. 그러면서도 또 제 자료가 들어가니까 그 궤도가 또 훨씬 또 정밀해져서 곧바로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그런 아주 정밀도의 고정밀도의 그런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다 보면 더 아쉽게 되죠. 태풍이 지난 후에도 흐린 날은 계속됐다. 날씨 앞에 속수무책이 된 연구원들은 답답할 뿐이었다. 천문대 도움이 터친 지 벌써 보름이 지나가고 있었다. 고연산 천문대에서 긴급대책회의가 열렸다. 날씨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분광기 개발에 있었다. 이번에도 연구원들은 자체 개발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개발 책임은 김강민 박사가 맡았다. 분광기는 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별빛을 모아서 그 스펙트럼으로 별의 구조나 성분, 움직임을 관측하는 장비다. 영상 관측은 날씨가 아주 맑아야 되거든요. 울량이 되게 한 10% 이하가 돼야지 이제 그 관측할 수가 있는데 분광 관측은 한 구름이 하늘을 절반 가리고 있어도 계속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상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분광 관측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고연산 그 관측하는 날수가 확 늘게 되고 우리나라에 아마 제일 적합한 관측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표는 3.6m 망원경에 사용되는 고분산 분광기. 국내 천문학계로선 처음 도전해보는 분야인 만큼 기대도 컸다. 김강민 박사는 일단 전 세계에서 개발된 분광기 구조부터 검토해 나갔다. 그 중에서 장점만 끌어모은다면 성능 좋은 분광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분광기 제작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분광기 개발이 난관에 부딪히자 한국천문연구원은 한인우 박사를 하와이에 파견했다. 해외 천문대 견학을 통해 분광기 개발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다. 해발 4,205m의 마우나케아 산은 세계 각국에서 건설한 13개의 천문대가 모여있다. 한 박사는 마우나케아 산 정상으로 향했다. 일 년 중 300일 이상을 별을 관측할 수 있다는 천혜의 땅. 선진국들이 이곳에 천문대를 세운 이유는 하루라도 더 많은 별을 보기 위해서다. 정상에 오른 한 박사는 CFHT 천문대를 찾았다. CFHT 천문대는 캐나다, 프랑스, 하와이 연합천문대로 3.6m의 망원경을 보유하고 있다. 망원경은 크기가 커질수록 성능도 놀라울 정도로 높아진다. (3.6m) 망원경은 1.8m 망원경에 비해 약 100배 이상, 61cm 망원경에 비해서는 250배나 더 먼 거리의 별을 볼 수 있다. (1979년에) 세워져 세계 천문학 연구를 주도해온 CFHT 천문대. 이곳 3.6m 망원경의 성능을 높여준 결정적인 원인은 고분산 분광기. 한인우 박사는 CFHT 천문대 관계자로부터 분광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천문학은 아무래도 그 순수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 교류랄지 그리고 좀 어려움에 처한 지금 발전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거의 대부분은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기술을 제공을 해주고. 견학을 통해 배운 기술로 중간중간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분광기 개발은 급속히 진행됐다. 김 박사는 분광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개발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드디어 분광기가 완성됐다. 맑은 날 1.8m 망원경에 분광기를 연결하고 별을 관측했다. 별빛을 모은 분광기는 별의 특징을 선명한 스펙트럼으로 보여줬다.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아직 속단은 일렀다. 구름이 잔뜩 낀 어느 날 분광기 성능 최종 테스트에 들어갔다. 성능이 좋은 분광기는 구름 속의 별도 충분히 관측해낼 수 있어야 한다. 분광기가 관측한 별빛이 모니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카메라로는 볼 수 없는 별의 특성들이 선명하게 포착됐다. 성공이었다. 실험실에서 밤을 지새웠던 5년의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동안에 사실 6년 동안 이 일을 성공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담배도 엄청 많이 늘었고 밤낮을 그동안에 거꾸로 살고 이랬었는데 그 해방감이죠. 결국은 해냈구나 하는 거 하고 우리도 그동안에는 참 천문학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으로 좀 뒤졌는데 우리 천문 관측 혹은 천문 기기 제작 기술이 이제 어디하고도 경쟁할 수 있을 만큼 되지 않았나 그런 자신감도 생기게 됐습니다. 고분산 분광기의 개발로 1.8m 망원경은 3.6m 망원경의 성능을 갖게 됐다. 우리나라의 관측 일수도 150일에서 180일로 늘어났다. 고연산 분광기의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영국 천문학회가 발견하는 세계적인 학회지를 통해 고연산 분광기의 성능은 전 세계로 알려졌다. 세계적인 분광기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광기 개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천문대를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한국천문연구원엔 우리의 분광기를 사용하고 싶다는 외국의 연구 제안서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더 이상 흐린 날씨는 장애물이 아니다. 구름에 가려진 작은 별들도 태양계 밖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계 행성들도 볼 수 있다. 분광기 개발은 국내 천문학 연구에 획기적인 도약을 가져다 주었다. 지난 2000년 12월 직경 45m인 소행성 하나가 지구를 살짝 비껴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로써 소행성 충돌에 대한 위기의식이 한층 높아졌다. 미 항공우주국은 지구 궤도를 통과하는 소행성이 21세기 중 1000여 개에 달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주로 목성과 화성 사이에서 공전하고 있는 소행성은 궤도를 이탈할 경우 지구와 충돌 위험이 높다. 지름 100m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경우 그 위력은 원자폭탄 1000개와 맞먹는다. 눈 깜짝할 사이에 대도시 하나가 사라질 수 있다. 지금 전 세계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망원경과 대형 카메라를 이용해서 가능한 우주의 모든 대상을 관찰하고 모든 별을 분류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모든 행성을 분류해내야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행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부는 소행성과 같은 지구 접근 천체에 대한 관측을 국가 지정 연구로 선정했다. 그동안 줄곧 소행성 발견에 집중해온 전영범 박사도 소행성 추적에 박차를 가했다. 두 번이나 안타깝게 소행성을 놓친 경험이 있는 전 박사는 천문대에서 밤을 지새며 소행성 추적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이미 크고 밝은 소행성은 모두 발견된 상태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은 지름이 10km 미만의 아주 작은 별들이다. 작은 별을 찾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4시간 그 우리가 주중 근무할 때 24시간을 이제 그 산 정상에서 지내야 되고요. 뭐 그것이 가장 힘들고 좀 안타깝습니다. 몇 달간 밤낮을 거꾸로 살며 밤하늘을 관측한 보람이 있었다. 전 박사는 드디어 새로운 소행성을 발견했다. 전 박사는 소행성 발견을 국제천문연맹에 보고 임시 이름을 받은 후 궤도 추적에 나섰다. 별은 밤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측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관측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필요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미국의 레몬산에 1m급 무인 망원경을 설치했다. 한국의 낮 시간, 레몬산엔 밤이 온다. 레몬산 망원경을 이용하면 같은 별을 24시간 관측할 수 있다. 밤엔 보현산에서, 낮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레몬산 망원경을 원격 조정, 소행성의 움직임을 관측했다. 궤도 추적을 시작한 지 만 2년 만에 소행성의 일정한 움직임이 파악됐다. 궤도가 완성됐다. (4km) 소행성의 궤도를 완성한 후 잇따라 4개의 소행성 궤도가 완성됐다. 고현산 천문대 연구원들은 이 5개의 소행성에 한국을 빛낸 역대 과학자의 이름을 헌정하기로 했다. 지난 3월 6일 국제천문연맹은 소행성 최무선과 4개의 소행성을 공식 인정했다.
이 년 동안 궤도 추적에 쏟은 노력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지름은 5km에서 10km. 목성과 화성 사이의 궤도를 도는 이 소행성들은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소행성 추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천문연구원은 남반구에도 무인망원경을 설치, 전 세계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과의 교류도 그 폭을 활발하게 넓혀가고 있다. 우리 연구원들은 CFHD 천문대와 공동으로 천체 연구를 하는 데 합의했다. 그 연구 속에는 초대형 망원경 개발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천문학계의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는 자격증을 얻은 셈이다. 출발은 선진국보다 늦었지만 결과는 당당했다. 이 모든 것은 1.8m 망원경 개발을 향해 달려온 연구원들의 노력과 집념이 이루어낸 결실이다. 이제 이 망원경을 디딤돌로 해서 저희들은 더 큰 망원경으로 발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연 8m를 도전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쓸 수 있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후배들은 외국에서 하고 있는 그야말로 천문학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그런 최전선의 학문들을 할 수 있게 되고요. (21세기에는) 지구 정도 크기가 되는 그야말로 이제 외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외계 행성을 찾겠다라는. 한국 천문학의 지평을 넓힌 지난 25년의 세월. 이제 천문 연구원들은 우주를 향해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